현충일인 오늘 추모 분위기 속에 중반에 접어든 지방선거 유세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송하진 도지사 후보와 김승환 교육감 후보가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후보들의 공약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추모 분위기 속에 중반에 접어든 6.13 지방선거 유세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군경묘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관안점을 둔 6.13 지방선거 유세는 현충일인 만큼 요란한 음악도 율동도 없었습니다. 후보 기호를 알리는 가벼운 손짓이 대신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유세를 대체하거나 아예 유세 일정을 취소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마이크 들고 막 음악 틀어놓고 그런 현란한 자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시민들이 인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거운동만 차분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도 지난 대선과 달리 크게 줄었습니다. 특정 정당으로 판세가 기운데다 북미 회담으로 지역 현안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별로 다 와닿지 않죠. 여론조사에서도 12곳에서 지금 11곳이 좀 우세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선거는 어제부터 각 지역별로 거소투표가 시작됐고 모레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앞두고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추세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30%가 넘는 부동층이 변수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내 유권자 803명에게 도지사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송하진 54.5, 평화당 임정엽 10.2, 정의당 권태홍 2.8, 한국당 신재봉 0.9, 민중당 유광석 0.6%의 순이었습니다. 송하진 후보가 지금까지 3차례 조사에서 지지율이 등락했지만 꾸준한 흐름으로 역시 지지율 답보 상태인 경쟁 후보들을 큰 폭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690명의 적극 투표층에서는 1위인 송하진, 임정엽 후보 모두 지지율이 올랐지만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조사에서 24.2%였던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늘어난 점은 주목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4.0, 한국당 1.5, 바른미래당 2.0, 평화당 4.2, 정의당 5.7, 지지정당 없음 18.9% 등으로 임정엽 후보만 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김승환 29.9, 서거석 17.3, 이미영 8.7, 황호진 4.2, 이재경 2.6%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여론조사와 비교해 김승환 후보가 30% 안팎의 지지율을 지킨 반면 지지율이 대체로 내림세인 경쟁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사에서 16.1%였던 부동층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37%를 넘어 선거 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의향 조사에서는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8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803명을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유선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정읍시장 무주군수 후보 토론회가 내일 전주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2시간, 무주군수 후보 토론회는 오후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단체장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임실군입니다. 임실은 과거 군수 4명이 비리로 구속된 적이 있어 부정부패 척결과 뒤늦은 경제회생 대책이 관심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수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마다 일성으로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상도 후보는 군수실을 개방해 야합을 근절하고 위원장과 실과장의 권한을 보장해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위원장, 과장, 팀장들에게 이럴 수 있게끔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럴 수 있게끔. 박기봉 후보는 부정부패를 감시할 군수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이고 토호 세력과의 단절을 공언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정도씩을 운영을 해서 부정부패 감시 상황이, 적발 상황이, 적시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신민 후보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군수가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승진 후보자 명부대로 순서대로 해주면은 아마 깨끗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신민 후보는 적극적인 옥정호 관광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 수변 관광도로도 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정호에 와서 생태 탐방선을 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박기봉 후보 역시 옥정호, 사선대, 성수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광역상수원 연결을 공약했습니다. 그 개발 정책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고 정읍시의 먹는물 대책을 별도로 용담호와 연계하는. 전상도 후보는 옥정호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고 치즈에 치중된 축제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활성화하면서 치즈 축제를 정말 치즈랑 한우랑 고추랑 농산물 축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부패와 결별하고 참일꾼이 되겠다는 3명의 후보. 유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원 선거는 단체장 선거에 밀려 주목받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공약 점검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우화 1, 2동, 호성동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출퇴근길 인사와 선거 공보물 외엔 주민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설명할 길이 없던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겁니다. 토론회는 마을신문과 시민미디어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려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송천, 평화동 마을신문, 지역 미디어 등이 지난 4월에 구성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각자 직장이 있는 만큼 저녁에 만나 회의를 하고 후보들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방의원 후보자를 일일이 인터뷰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고 마을신문에도 소개했습니다. 공원이 없다 보니 자연을 접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같은 시도가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에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좀 중요히 돼서 내가 좀 부려먹을 이끌면 다 뽑자. 지방의원 토론회를 준비한 시민들이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건 시민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검찰이 어제 완주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의 사조직을 관리하는 A씨의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후보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오늘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은 익산의 소중한 자산인 KTX 익산역을 죽이는 길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지역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 주변 건물 공사로 내 집이 금이 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실제 군산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이 지척인 한 단독주택입니다. 콘크리트 담 여기저기에 길게 이어진 균열이 뚜렷합니다. 벽돌에도 선명하게 금이 갔고 단단하게 붙어있던 타일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집주인은 석 달 전 지역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물에 금이 갔는데 이게 사람 뼈도 아니고 다시 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요. 그리고 점점 이 건물을 올릴 때마다 집에 조용히 있으면 뜨득뜨득 소리가 나요. 밤에 한 번씩. 계속되는 진동과 소음에 두통이 일상이 된 건 물론 무더위에도 먼지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회와 시공사 측은 기약 없는 보상만 언급할 뿐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건축 후에 금이 갔든 어쨌든 다 보상을 해주겠다. 저희도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은 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측정 장비가 없다며 제대로 된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돌아온 건 교인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요. 관할 기관의 제대로 된 원인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달 10일 완주 소양의 78세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린 것으로 확진되자 전라북도는 다음 날 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첫 사망자가 나오고 이어 노인 3명이 같은 증세로 사망했는데도 도 보건당국은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차량 운전자들이 학생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내 초등학교 1학년 16,000여 명에게 가방 안전덮개를 지급했습니다. 덮개는 형광 원단으로 만들어져 식별이 잘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30km를 의미하는 숫자 30이 표시돼 있고 방수 기능도 갖췄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모의평가가 내일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도내 고교 114곳에서 2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개인별 성적 자료는 오는 2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도 내일 함께 진행됩니다. 태권도 진흥재단 사무총장에 정국현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국현 신임 사무총장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4연패를 달성하고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출신이며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을 지냈습니다. 군산 익산 지역의 탄소 포인트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률이 전 세대의 13% 선이라며 익산시도 11.3%인 12,000세대만 가입해 인센티브 지급액은 1억 8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진보 정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이광석 도지사 후보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용인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힘을 모아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 영상 암호화를 비롯해 위변조가 방지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사전투표 투표율은 처음 도입된 20대 총선에서 17.3%, 지난 대선에서는 31.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와 정당의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